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축됐던 지역 경기가 조금씩 풀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사용 시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면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도 기본 방역 수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 두기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봤습니다.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중금속 폐수를 하천에 몰래 방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축됐던 지역의 경기가 조금씩 풀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반찬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합니다. 물건 대금은 바로 경기도가 도민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지출을 줄여왔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된장고추장 다 사 먹잖아. 그런 것도 사다 먹고. 그럼 뭐 동태도 좀 사다가 먹고. 그 이것저것 쓰려고 그러지. 많이 도움이 되세요? 아유 그럼. 이처럼 지난달부터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한산했던 전통시장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 경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상인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요새 재난기본소득이 좀 돼서 기존에 보다는 한 손님이 반 이상은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뭐 돼지고기 사신 분들도 뭐 소고기로 많이 사시고 국거리보다는 뭐 구이용으로 많이 사셔서 장사가 많이 잘 되는 편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두 달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에 손님 한 명 받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도 여러 번 했지만 경기가 다시 풀릴 것이라는 믿음 속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시민들의 사회활동이 크게 늘고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다시 재기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뭐 대출까지 받으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에 그 재난금 풀려서 매상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예전보다 코로나 전보다 한 1.4배 정도 그쯤은 오른 것 같아요. 매상이. 예. 그전에 장사 잘 안 됐는데 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많아져서 장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73%는 앞으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상경기가 위축되면서 생계 위험마저 느낀 소상공인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 경기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사용 시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면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화폐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금 결제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진행하겠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한 제안이나 조언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잠정 휴관에 들어갔던 양주시립 장국진미술관이 6일부터 부분 재개관합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완화와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미술관 휴관을 종료하고 부분 재개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술관은 시간대별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관람객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경기복지재단이 북부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의 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이 여러 번 요구되어 온 만큼 향후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봉 의원입니다. 네, 이 경기복지재단의 북부센터가 의정부시에 곧 개소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7월에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경기 북부 지역 사회보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지역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토론회 결과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교육과 복지의 연구가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경기복지재단 분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제안과 그리고 몇 차례 업무 보고를 갖고 2020년 본회산에 편성하여 구성 인력 8명으로 의정부시 호원동으로 북부센터가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네, 이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가 앞으로 경기 북부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의 목적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 제고를 통한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2020년 북부센터 운영 방향으로는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할과 기능 확립을 통해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의 안정적 안착 및 인지도 제고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북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회복지 플랫폼 기능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기능을 역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보장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와 노인복지 전달체계 재정비 연구, 북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북부 복지 현안 도출을 위한 정례적 간담회를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북부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 부분이 아마 지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단체이며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10개 시군을 담당해야 할 분원이나 센터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복지진단과 연구를 통해서 기초단체의 조건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므로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 10개 시군 사회보장 수준 제고를 통한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사회보장 허브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제고를 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의 확충으로 센터에서 분원의 승격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사회보장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분원 승격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도 서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본 수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 두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더라도 핵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면 3, 4일 정도는 집에서 쉬고 사람 사이에는 1m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소독이나 환기도 중요합니다. 손은 30초 동안 충분히 씻고 옷소매에 기침하는 예절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는 포장이나 배달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한 칸씩 띄워 앉아 관람해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예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혹시라도 인파가 몰린다면 다음 차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방문해도 되지만 공용 샤워실은 이용하지 않고 수건이나 운동복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지켜야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되도록 개인용 물품을 이용하고 회의는 영상이나 전화를 활용해 최대한 대면하지 않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출장이나 회식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대접보다는 답례품으로 감사를 전하고 악수는 눈인사나 목례로 대신해야 합니다. 종교 행사에서는 다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자제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야 하고 공연장 떼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결제는 카드나 모바일페이처럼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지침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갈 방침인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의미는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자는 겁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또 한 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준치 1,000배가 넘는 중금속 폐수를 하천에 몰래 방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시화 반월 산단을 점검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은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 운영과 폐수 무단 유출,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입니다. 경기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폐수 유출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가 연천, 마거천 등 민통선 내 지방하천 2곳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민통선 내 6개 하천의 경우 군사지역 특성상 현장 조사가 쉽지 않아 그동안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요. 사업 대상은 연천군 중면을 흐르는 마거천 9.15km와 적거천 4.9km 등 총 14.05km 구간입니다. 도는 내년 10월까지 하천 현황을 분석해 하천 정비와 보전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육군 제28보병사단은 다음 달 12일까지 연천군 진명산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합니다. 유해 발굴이 진행되는 진명산 일대는 1951년 10월 유엔군의 코만도 작전이 수행된 곳인데요. 28사단은 2016년부터 매년 이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해 총 108구의 유해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